솔직히 제가 얼굴을 까고 녹화를 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내 얼굴 봐도 누군지 모를 거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이거 인형.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대를 받아가지고 JN테크 리뷰 여기 계사장님 그 촬영 장소에 제가 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원래는 뭐 이렇게 노트북 리뷰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노트북 전문 리뷰어처럼 되고 있는 AC 노트라고 합니다. 하다 보니 노트북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그래서 두 분 다 노트북 리뷰가 제일 재밌어서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 노트북 리뷰가 약간 노트북이 할 말이 되게 많아요. 평가할 요소도 많고 약간 재밌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래서 노트북 마니아들 되게 까다롭기는 해. 까다롭죠. 힘든 것 같아요. 구독도 잘 안 해줘, 까다로워서. 그러니까 맞죠? 조회수입 해가지고 영상에 보면은 조회하는 사람이 80%가 구독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 85%. 85%. 이겼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HB 노트 채널과 JN테크 리뷰 제발 구독과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두 분 어떤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모이셨나요? 안 그래도 이게 최근에 저희 채널에 G14 리뷰를 올렸잖아요. 이제 다른 분들이 G15는 어떠냐 이걸 문의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G14, G15를 다 구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 G15를 구매해서 보유하고 계신 HP 노트님을 모시게 된 거고, 뭐 오늘 그래서 간단하게 비교 분석하면서 이걸 실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서로 좀 까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 솔직히 G14? 근데 이거 가방에 잘 안 들어가죠. 백팩을 써야 들어가지. 이거는 남자가 백팩을 써야 되겠어요? 이 에이수스의 ROG 제피러스 시리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에이서스의 ROG라는 거는 그 게이밍 라인업, 대표적인 게이밍 라인업 ROG예요. 그 중에서 성능 위주로 가는 게 스트릭스, 그리고 경량화 위주로 가는 게 제피러스 라인업인데요. 이건 그 중에 제피러스 G에 해당하는 모델이고요. 원래 옛날에는 제피러스 G가 그 짭제피러스라고 주로 말 듣고 했거든요. 그렇죠. 라이젠 뭐 저가형 들어가 있는 좀 그런 그렇죠. 인식이 강했죠. 라이젠이 너무 좋아지면서 이 제피러스 G 라인업이 완전히 지금 제일 인기 높은 모델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사실 루나르 세대에서 CPU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 에이수스가 그걸 발맞춰서 디자인도 완전 새로 해줬잖아요. 맞아요. 사실 지금도 이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뭐 150만 원, 뭐 이것도 이제 구매한 가격은 170만 원에 구매했어요. 3060 기준으로 150, 170이면은 일반 게이밍 노트북 가격인데 거기에 플러스 휴대성을 갖춘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피러스가 나름 그래도 고성능 노트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성능 하드웨어를 박아 넣으면서 무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노트북에서 그 무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뭐 재질 줄이거나 아니면 내부 구조를 빼내거나. 알루미늄보다 마그네슘이나 플라스틱이 좀 가볍고 내부에 있는 그 쿨링 구조 같은 거 드러내면은 가벼워지고. 그렇죠. 그걸 둘 다 한 게 LG 그램이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얘 같은 건 마그네슘 합금일 거고 G14는 G15는 아마 플라스틱이랑 마그네슘이었나? 그래서 일단 가벼운 소재를 썼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렇죠. CPU, GPU 둘 다 그 최고 성능을 내는 것보다는 약간 휴대성을 좀 방점을 둔 상대적으로 성능을 좀 줄이면서 발열을 좀 줄이면서 그만큼 내부에 있는 쿨링 구조를 좀 덜어낼 수 있었다. 노트북의 세계에는 공짜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맞아. 무게를 줄이면 어쩔 수 없이 전력도 줄여야 되고 그만큼 성능도 줄어드는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럼 간단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크기가 있겠죠. 크기가 그쵸. 이게 얼마 차이 나는지 많이 궁금하실 건데 똑같네? 농담이고요. 이렇게 올리면은 15인치고 14인치다 보니까 그만큼 크기 차이가 나긴 하죠. 사실 이게 15인치가 15.6인치죠. 15.1인치랑 14인치. 어지간한 크로스백이나 파우치에 넣고도 들고 다닐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저는 굳이 15인치 대화면 선택을 안 했고, 그래서 밖에서 사용할 때는 그냥 14인치면 충분하고 집에서 큰 모니터를 사용한다. 이런 개념이어서 14인치를 선택했습니다. 이게 사실 14랑 15인치 차이 치고는 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편입니다. 300g 정도 나지 않나요? 300g 정도면 작은 편이죠, 사실. 아니, 좀 큰 편이죠. 그 정도면. 그런가? 이게 TV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 진짜로 진심으로 300g이면 꽤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양손 큰 차이는 아니긴 한데 가방에 너무 차이가 나기는 해요. 근데. 아까 전에 계사장님이 이제 크로스백을 주로 쓴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백팩에 넣으면은 별로 무게 차이가 많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집에서는 모니터가 따로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저희 노트북 모니터를 제 주 모니터로 사용을 합니다. 14인치는 메인으로 쓰기엔 굉장히 작습니다. 게임을 하기도 작고 작업하기도 작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15인치는 쓸 수 있는 최소? 그래서 저는 15인치가 14인치에 비해서는 저는 이거는 이쪽으로 선택하기 맞지 않나라는. 침대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뭐 막 문서 편집하고 그런 작업도 자주 하는데 그런 용도로는 15인치는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기 약간 불편함은 있더라고요. 침대에서는 약간 끝까지 접혀지는 게 좀 좋지 않나요? 아, 젖혀지는 게 약간 영민 건드린 느낌인데. 세상에. 저는 180도 그렇게 집착 안 해요, 참고로. 저도 별로 안 하긴 하는데요. 일단 건드려봐야죠. 집착하시네. 이렇게 해서 1.671, 1.98. 너 무거워서 얘 죽어버렸네. 1.979.
예. 그 디스플레이도 뭐 14인치, 15.6인치 말고도 그냥 스펙에서 좀 차이가 나기는 하죠. 그쵸. 그래서 제가 구매한 게 이게 FHD하고 QHD 모델이 따로 있는데 제가 구매한 건 조금 저가형 FHD 144Hz 모델이에요. 이거는 QHD 그리고 165Hz 주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상위 패널이기는 하네요. 색도 이거는 이거 아마 sRG 100% 예, sRG 패널이고 이건 달랐었나요? 이게 DCI P3 96%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높기는 높네요. 노트북에서 가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작은 화면에서 그게 왜 필요하냐 고해상도가. 써보면 차이가 나요.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잘 몰랐는데 최근에 싱크패드 X1 나노 써보면서 네. 13인치에서도 QHD가 먹히는구나. 정말 맞아. 텍스트가 너무 선명하다. 텍스트 작업, 뭐 인터넷에서 웹 브라우징 할 때 기사 같은 거 볼 때 정말 선명해요. 참고로 G14 모델도 QHD 모델이 있어요. 한 180, 190 정도 할 건데 그게 120Hz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애니맥트에서 솔직히 필요한가요? 저 없는 모델로 구매했는데. 관심종자들은 되게 좋아할 만한 그렇죠. 그런 노트북이긴 한데 관종 아이템. 뭐 아시다시피 원래 유튜버들은 관종이니까 저한테는 딱 어울리는 그런 노트북이긴 했는데 그렇죠. 그게 없다고 해서 특별히 아쉽진 않고요. G15는 사실 이번에 완전히 새로 디자인된 거니까 그렇다 치고 G14도 뭐 크게 바뀐 건 없지만 여기 홈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 엔드 버튼 들어간 게 전 개인적으로 엄청 크다 생각해요. 요거 없으면 어떻게 문서 편집해? 솔직히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G15가 아무래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네. 방향키가 좀 더 큽니다. 요게 근데 납작해졌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15인치인데 넘버 패드가 없는 거예요? 원래 넘어가겠다. 게이밍 노트북 제일 큰 차이 있지 않나요? 여기 보면은 이 크기. 뭐 솔직히 이 정도 트랙패드면 충분하긴 해요. 이걸로 작업하기 너무 편한 거예요. 약간 제가 평소에 마우스를 좀 잘 안 쓰는 편이기도 해가지고 평소에 그냥 일반 문서 작업 같은 거 할 때는 G15는 넓어진 공간을 100% 활용을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함리젝션 문제는 없나요? 크기 때문에? 좀 있긴 있어요. 네. 스피커가 요게 6개 달려있는 모델이죠. G15 같은 경우는 이건 이렇게 전면에 두 개 달려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아래쪽에 판에 2개, 그 우퍼 2개 이렇게 네. 총 6개가 달려 있는 모델입니다. G14는 뭐 나름 14인치 이런 노트북에다 4개 달아준 것도 전 가상하다 생각은 하거든요. 어쨌건 4개이기는 해요. 이렇게 2개 그리고 아래에 2개 이렇게 달려 있고요. 사실 전 G14도 사운드 품질 되게 만족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영상 찍기 전에 이걸 한번 간단히 저희가 스피커 테스트를 해봤어요. 소리도 좀 더 크고 베이스가 좀 또렷하고 뭔가 더 웅장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나는 이슈가 있죠. 그 팝핑 노이즈라고 해가지고 얘가 베이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진동을 못 버티고 퍽퍽하고 튑니다. 힙합 같은 거 들으면은 그 킥 베이스 드럼 소리 둥둥 울리는 드럼에서 그 소리가 올라가면은 진동 못 버티고 퍽퍽 이런 소리가 나버리거든요. 찢어지는 소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그건 약간 음량을 낮추거나 베이스를 낮추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긴 한데 기본적인 스피커 성능은 뭐 저도 뭔가 다른 주장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G15가 더 좋다. 일단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SSD 슬롯이기는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G14 하나밖에 안 들어있는데 뭐라고 못하겠는 게 진짜 넣을 공간이 없어. 그래서 이건 저 용량을 1TB 넘게 쓰는 패턴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했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영상 편집을 하고 하는 입장에서는 게임도 깔아야 되고 SSD 한 개인 건 좀 아쉽죠. 여기. 네, 두 모델 모두 내부 공간이 없다 보니까 절반은 온보드, 절반은 소짐 슬롯 이렇게 가는데 그쵸. 구매하신 모델은 제가 알기로 8GB 온보드 램이거든요. 네, 온보드 8에 지금 달려있는 게 32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40기가. 저는 기본 온보드가 16GB고 추가 소짐 슬롯에다가 8GB를 넣어서 24GB 구성이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도 일단 가성비로는 제가 좀 승리한 것 같긴 하지만 G15 모델이 뭐 16GB 모델도 있기는 한데 조금 많이 비싸지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온보드 8기가랑 16기랑 네.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사실. 8 플러스 막 32 이런 것보다는 그냥 좀 깔맞춤 하는 사람들은 맞아, 16 맞아. 플러스 16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제 듀얼 채널로 작동할 수 있는 램의 한계가 조금 있다. 있죠. 그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성능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그 듀얼 채널 유무에 대한 차이는 되게 애매해요. 정말 그렇죠. 이게 얼마나 체감이 가능할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둘 다 동일한 RTX 3060이고 CPU도 이게 5900HS죠. 같아요, 지금. 예, 그러면 모든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여기 TGP가 다른 테스트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사실 요거랑요 예, CPU 성능은 놀랍도록 똑같아요. 그렇죠. 이게 크기가 차이 나는데 불구하고 CPU 성능은 똑같고요. 거의 유일하게 차이 나는 부분이 GPU 성능이죠. 그렇죠. 저희가 제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타임스파이 3D 마크잖아요. 그렇죠. G15 같은 경우에는 이 RTX 3060이 최대 TDP가 95W까지 올라가고요. 예. 기본이 80W입니다. 그래서 그래픽 점수가
8000년대 초반대 8100에서 8200 사이가 나오거든요. G14가 60에서 80W 사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그래픽 점수가 7,398점 나왔거든요. 한 10% 차이? 네, 한 10% 남짓 차이나 날까요? 그렇죠. 900점 정도? 그러니까 같은 하드웨어를 쓴 거 치고 막 900점, 1000점 떨어지면은 막 속상해하는 분들 많긴 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긴 하고 인게임 테스트로 보면은 막 프레임 띄워놓고 하지 않는 이상은 체감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게 또 QHD 모델이다 보니까 고해상도에서 즐기고 싶은 사람들은 확실히 전력이 좀 높은 게 더 유리하다 정도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요즘 로스트아크 하는데 RTX 3060 60W로도 충분히 쾌적하게 잘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게임 중에서 차이 높은 게 에이펙스 레전드거든요. 네. 옵션 낮추면은 얘에서 144Hz 유지가 돼요. QHD로 잘 낮추면은 100 이상 유지가 되고요. 네. 거의 그럼 빠른 페이스 FPS도 이거로 충분히 QHD로 할 만한 정도가 된다. 144Hz를 겨우 찍는 단계면은 아무래도 10% 성능 차이가 조금 체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그 정도 구간이면 뭐 제 기준으로는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거 지금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G14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성능도 좋아요. 개인적으로 G14, G5와 관계없이 궁금했었던 게 있는데 왜 국내에는 15인치 모델이 주력이고 해외에서는 휴대용 노트북은 다 14인치로 주력이 돼 있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 옛날에 제 여기에 대해서 되게 옛날에 올렸는데요. 네. 이게 그램이랑 삼성이 15인치로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게 한국의 기술력이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무슨 소리냐,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해외 에이서의 대표적인 경량 노트북 브랜드가 스위프트잖아요. 그렇죠. 2, 3년 전만 하더라도 15인치짜리 엄청 가벼운 거 많이 냈어요. 네. 근데 시장에서 완전 실패하고 걔는 사라졌어요. 더 이상 15인치 안 되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14인치만 만들죠. 그 어느 쪽에서 뭐 잘 만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약간 사람들의 인식이랑 마케팅의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맥북이라는 브랜드가 좀 영향이 있지 않나. 13인치 맥북은 휴대용이고 그게 약간 울트라보이 기준이 된 그런. 그렇죠. 에어 정도가. 그리고 15인치 맥북 프로는 그건 작업용이다. 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다른 브랜드들도 거의 맞춰서 그러니까 13인치, 14인치는 휴대용으로 가볍게, 15인치는 좀 무겁고 성능 좋게. 정말 가벼운 걸 많이 좋아하는 나라가 두 개 뽑자면요. 네. 한국이랑 일본이란 말이죠. 그렇죠. 일본은 엄청 심하죠. 두 개의 공통점은 대중교통 진짜 많이 탄다는 게 있고 네. 한국이랑 미국이랑 일본이랑 정말 많이 다르냐, 이런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세 나라에 어떻게 선전을 했냐, 그램이 어떻게 그 정말 성공적인 마케팅을 해가지고 들어왔냐. 그램 그 리뷰 영상이 올라왔거든요. 되게 칭찬 많이 했어요. 그 리뷰어가. 요즘 많이 칭찬하죠. 예. 그런 걸 보고서 댓글에 되게 추천 많이 받는 댓글에 나는 이렇게 가볍고 이렇게 약해 보이는 거 선택할 바에야 단단한 그런 13인치 선택하겠다. 약간 이런 만듦새 이런 거에 대한 약간 기준 다른 것 같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두 가지 바람이 있는 게 국내에서도 약간 14인치 노트북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근데 휴대성이 무게 때문만이 아니라 크기에서 오는 차이도 제법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14인치 노트북 무조건 홀대하지만은 말아달라. 그리고 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대화면 노트북을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다. 이런 장점을 해외에 많이 어필을 해가지고 이런 거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럼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2021년도에 트렌드가 약간 16대 10 화면 비율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16대 10 화면 비율이 뭐 텍스트 작업하거나 인터넷 서핑할 때 위아래 공간이 넓어져서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맞아. 근데 이게 사실 16대 10까지는 좀 용납 범위이긴 한데요. 예. 제 개인적으로 되게 싫어한다고 하면 되게 사람들이 이거 너 뭐 알지도 못하는 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던데 저는 3대2 비율 되게 싫어요. 3대2. 예. 서피스 비율 그렇잖아요. 저는 보통 한 화면을 두 개로 분할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세로로 화면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양쪽 분할했을 때 가로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오히려 약간 편집하기 좀 불편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울트라 와이드 이런 모니터를 할 때 양쪽 분할해서 쓰기 좋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약간 저는 와이드가 분할 작업할 때는 더 좋지 않나.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자료를 많이 띄우더라도 그냥 Alt 계속 누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약간 취향 차이일 것 같긴 합니다. 다만 그런 건 있죠. 이게 15.6인치랑 16인치는 면적 차이가 한 10% 이상 나거든요. 그렇죠. 일단 물리적으로 크긴 하죠. 같은 면적에서는 비율의 의미가 있지만은 보통 같은 인치수를 가지고 있으면은 더 세로 높은 게 더 화면 크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트렌드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16대 10 트렌드 찬성합니다. 그래서 일단 얘기가 길어진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G14하고 G15하고 간단히 비교해보면서 노트북 화면 크기하고 뭐 이제 화면 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얘기해봤는데 시간 내가지고 와주신 HP노트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사를 오면서 굉장히 개사장님 이 스튜디오하고 거리가 되게 가까워졌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뭐 합동, 영상, 합방, 뭐 콜라보 이런 것들을 더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제이엔테크 리뷰로 가죠. 예. 애드블로그 아직도 블록하셨나요? 죄송합니다.